안녕하세요, 호영쌤입니다. 이번에는 3작업, 분석 작업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산 작업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는 3작업, 분석 작업을 공부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커말 2급 실기시험에 총 4가지 문제가 나오죠. 기본 작업이었고 이거 공부했죠. 그리고 계산 작업, 함수에서 하나당 8점씩 해서 5문제를 푼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작업, 분석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여기서는 한 문제당 10점씩 줍니다. 꽤 많이 주죠. 그래서 총 2개가 나와서 20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커말 2급 실기에 합격하려면은 여러분 이 분석 작업은 웬만하면 다 맞추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쳐 봤을 때 학생들이 이 계산 작업보다는 이 분석 작업을 조금 더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 작업을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분석 작업은 우리가 웬만하면 꼭 다 맞춘다는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석 작업에서는 어떤 건 문제들이 나오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뭐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시트 제목을 보면은 부분합,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한 기능이라 그러죠. 엑셀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주어진 과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한 7, 8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준비해 주면 됩니다. 아, 선생님 7, 8개 너무 많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쵸. 계산 작업한 거에 비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일단 부분합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이 표에서 구분별로, 여기 있죠, 구분. 등록비의 평균과 등록 인원의 합계를 순서대로 계산하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부분합 풀 때, 자, 부분합을 좀 화면 좀 키울게요. 자, 부분합. 여러분,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쌍으로 기억하세요. 정렬입니다, 정렬. 맨 처음에는 무조건 정렬을 해야 돼요. 정렬을 안 하고 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렬을 무조건 하고 풀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구분을 기준으로, 여기죠, 여기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자, 이렇게 정렬하라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일단은 필드명, 요 윗부분을 클릭하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 눌러주면은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 안에서 데이터에 부분합을 실행하는 거죠. 여기 있죠, 부분합 여기. 그래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부분합 문제인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봐두세요. 정렬을 안 하고 하게 되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구분별로, 요걸로 정렬이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부분합을 실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구분별로 문제가 뭐 있죠? 문제가 등록비의 평균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부분합, 구분별로, 그룹화 항목, 뭐, 평균이니까, 등록비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정렬이 돼 있어야 요 부분이 이렇게 싹 일반별로, 학생별로, 직업별로 평균이 구해지는데, 지금 정렬을 안 해놓다 보니까 되게 하나하나 값이 달라질 때마다 부분합이 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도 뭐가 이상하게 너무 저거 되는데 싶으면은 꼭 정렬 안 해서 그렇구나, 요거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분합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시 눌러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면 우리가 원래 했던 작업을 다 없애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구분으로 홈에 오름차순 정렬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부분합이죠. 부분합 가서, 자, 여기서 문제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문제에 구분별로 하래요. 구분별. 그러니까 구분에 지금 여기 데이터 보면 일반, 직업, 학생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그룹별로 묶으라는 얘기예요. 일반별로,
직업별로, 학생별로 묶어서 뭘 하라 그랬냐면은 구분별로 그룹화할 항목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래요. 등록비에. 요건 나머지는 체크할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아까랑 다르죠. 일반별로 등록비의 평균이 구해져요. 그래서 각 부분의 딱 합, 부분의 평균이 구해지니까 이 기능 자체가 이름이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그러니까 요 일부분만 평균을 구하고 뭐 일부분만 합계를 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비 평균 구했는데 등록 인원의 합계도 구하래요. 자, 이건 뭐냐면은 부분합을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등록 인원의 합계, 구분별로 등록 인원 여기 있죠. 요거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똑같이 부분합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구분별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구분별로 이번에는 합계 체크 풀고 등록 인원의 합계.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를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체크해 놓고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작업했던 부분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꼭 요거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눌러주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합도 있고 여기 평균 있죠. 평균. 그리고 지금 여기 요약 합계도 나옵니다. 이 요약이 합계예요. 합계. 이렇게 구해주는 게 부분합입니다. 끝이에요. 끝.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분석 작업에 부분합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기서 약간 응용된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지금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복습할 겸.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1, 2, 3, 4가 나오는데요. 여기 눌러보면 단계가 나옵니다. 단계가. 지금은 전체 2번을 눌러보면 그쵸? 여기 그 구분별로 평균 뭐 이렇게 나오고 3번을 눌러보면 요약 합계 구한 거 요것도 나오고 4번 누르면 전체가 펼쳐서 나옵니다. 여기가 요런 게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부분합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 부분합 기능을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국어, 영어, 수학의 최대값을 표시하래요. 정렬은 학년으로 하고 두 번째는 내림차순 이름으로 정렬하래요. 정렬이 아까랑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게 약간 응용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학년별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랬으니까 학년을 누르고 홈에 정렬 가서 오름차순 하면 됐었는데 그쵸? 좀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됐었는데 두 번째 정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표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사용자 지정 정렬을 가시면 됩니다. 딱 하나로 할 때는 그냥 하면 돼요. 텍스트 오름차순, 텍스트 내림차순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은 사용자 지정 정렬을 가시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정렬 되게 간단해요. 자, 첫 번째 정렬 기준 학년세 값을 기준으로 아까 오름차순이었죠? 그쵸, 오름차순이었죠. 그 다음에 기준 하나 추가하면 돼요. 두 번째 정렬 기준은 이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문제에 적혀 있죠. 두 번째는 이름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여기 이렇게 두 개를 다 해주면 첫 번째는 학년으로 두 번째는 이름으로 정렬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요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이거 체크를 풀면은 이렇게 요 위에 제목까지 정렬하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하고 나면 요게 어디 제목이 딴 데로 가서 붙는 거예요. 정렬이 같이 되니까. 요거는 제목이니까 지금 그쵸. 이건 정렬 대상이 아니죠. 이건 그냥 그 제목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학년별로 정렬이 되고 그 안에서 또 그쵸. 기억이 나중에 와야죠. 내림차순 했으니까 최, 지읒, 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두 가지 기준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죠. 그쵸?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부분합하라 그랬지. 데이터의 부분합. 그러면 그룹 지으는 게 여기 보면은 학년별로 쓰였으니까 그쵸? 학년별로 자동으로 돼 있네요. 운이 좋네요. 자,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 함수는 평균을 쓰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그쵸. 이렇게 아까는 한 개였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고 끝.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건드릴 거 없어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부분을 한 번 더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쵸. 여기 최대값, 학년별로 최대값, 국어, 영어, 수학에. 그런데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이거 체크를 풀고 해야 된다 그랬죠. 확인을 눌러보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부분합을 해봤고요.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생각보다. 만약에 부분합이 나오면 요렇게 작업하면 가볍게 10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격 기준은 70점인데 이렇게 해서 10점을 가져갈 수 있어요. 물론 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은 좀 꼼꼼하게 확실하게 연습을 해놓고 시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분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